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보 경영은 10번째 주, 지난주 중간고사였고요.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지식 경영과 정보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지식 경영이라는 얘기도 그렇고 정보 관리라는 얘기도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식 경영을 말하기 전에 정보 관리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면, 정보 관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보가 관리되는 것이고, 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데이터 관리의 의미에서 그 데이터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데이터들을 관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 관리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이고, 그 기록 관리라는 것이, 기록이 의미를 갖는 것은 기록이 관리되어지고 그 맥락들이, 컨텍스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의미를 갖는 것이고, 우리가 기록을 읽어내고 기록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맥락을 찾아내는 작업이고, 그 맥락을 찾아내기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시스템입니다. 어떤 특정한 시스템을 갖게 되면 그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기록을 생산하게 되고, 기록 생산하면 원인과 결과들이 다 그 속에 과정까지 다 녹아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이해하고 시스템에서 생산한 기록들을 쳐다보면 어떤 일들이 전개되어졌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관리, 기록관리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직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약 관계를 갖기 시작하고 자기 업무의 성과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기록관리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기본적으로 기록관리의 기본이 그 사업관리가 전제이고, 그 사업관리는 조직에 대한 얘기, 결국 시스템에 대한 얘기라는 것이고, 정보관리라는 것은 시스템에 대한 얘기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컴퓨터가 일반화되어지기 시작하고, 소위 전후에 2차 대전 후에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메인프레임이 되었던 개인용 PC가 되었던 그 과정 속에서 조직적으로, 기계적으로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생긴 것이죠. 기록을 관리한다는 것은 적절한 시스템 속에서, 적절한 조직 관리, 조직 행위 속에서 기록이 생산되어지고 기록이 축적되어지는 거라면, 그 적절한 조직 관리, 적절한 그 업무 관리들을 어떻게 하면 더 체계화시키고 어떻게 좀 더 투명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게 컴퓨터를 통해서 구현이 가능해진 겁니다. 누군가 로그인을 하고, 누군가 기록을 생산하고, 누군가에게 메일을 보내고, 누군가가 데이터를 포스팅하고, 결제를 하고, 업무 하달을 하고, 문서를 생산하고, 문서를 갖고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행위들이 그대로 시간대 속에서 쭉 전개되어지고 축적되어지면서부터 우리는 정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조직은 기본이 정보 관리 체제였습니다. 도서관에 책이 한 권 들어오고, 한 권이 대출되어지고, 반납되어지고, 피드백되어지고, 활용되어지고, 또 새 책이 들어오고, 폐기되어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기록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옛날 여러분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보면 책 뒤에 북카드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북카드, 북포켓이 붙어 있고, 북카드는 여러분이 책을 빌릴 때 도서관에 빼서 누가 빌려간지를 관리하고 있고, 여러분이 반납하면 북카드를 뒤에 끼워서 서가에다 꽂아두고, 여러분이 책을 빌려고 서가서 책을 빼보면 그 뒤에 북카드가 있고, 북카드에는 이력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이 책을 빌려갖고 언제 빌려갖고 하는 기록들이 쭉 적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록 관리를 체계적으로 했고, 도서 한 권 한 권마다 목록 카드를 만들어서 책에 어떻게 보면은 호적 관리도 하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거의 일상적인 일입니다. 우리 이용자 눈에 봤을 때는 도서관에 서가에 책이 쌓여 있고, 책을 빼서 대출을 칠해 가면은 책을 빌려주고, 내가 어디서든지 열람실에서 읽든 집에 가서 읽든 책을 읽고 반납을 하면 다시 처리가 돼서 다른 사람을 빌려볼 수 있는 상태로 놓여 있고 하는, 보여지는 모습 이면에서는 그런 기록 관리, 정보 관리를 수행했던 것이 도서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관리라는 말은 도서관이나 문헌정보학에서는 낯선 말은 아닙니다. 다만 정보 관리라는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식 경영이라는 말이 생겼을까? 지식 경영이란 매니지먼트나 정보 관리의 관리나 똑같은 매니지먼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매니지먼트를 우리가 해석에 따라서는 경영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관리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소극적으로
해석하면 관리 상태인 것이고,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경영하고 있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 관리도 정보 경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지식 경영도 지식 관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식 관리라고 하면은 약간 수동적이고 체계적이고 스테디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경영이라는 단어를 쓰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변화를 모색하고 능동적인 표현처럼 들릴 뿐이죠. 그래서 정보관리라는 체제 속에서 지식경영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은 지식경영에 대한 개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관리는 우리가 일하는 과정을 기록해가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 기록해가는 것이 모든 기록들이 다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 맥락이 살아있고 맥락의 증거적 가치와 맥락의 자기 행위적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범주의 것들이 기록되어지고 관리되어지고 또는 시스템 속에서 표출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사람이 움직일 때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 역량이 있는 것이고, 그 역량을 가진 사람이 행동하는 것은 이 기계 밖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시스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고, 시스템 밖에서 진행된 결과가 다시 피드백 되어지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이 생략되어지는 경우도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어떤 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의 일의 성과와, 그러니까 시간도 빠르고 결과도 굉장히 정확하고 분량도 떨어지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하더라. 근데 이게 어떤 기록상에도 그것이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일을 시작했고, 한 시간에 한 사람은 일을 끝냈고, 또 한 사람은 1시간 반 후에 끝냈고, 1시간에 끝낸 사람의 결과물은 성공률이 99% 이상이고, 1시간 반에 끝낸 사람의 성공률은 95%, 90%뿐이 안 된다. 이건 이제 그 개인 휴먼,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의 역량에 관계된 얘기고, 노동자의 역량들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차라리 인사관리부서에 가면 그 노동자의 역량들이 표출되어 있겠죠. 결과로 표출되어 있겠죠. 이 사람은 일을 하면 1시간에 끝나고 분량률도 1%가 안 돼. 이 사람은 1시간 반이나 걸리고 분량률이 5%가 넘어.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제 연구하기 시작했죠. 기록 관리를 하고 정보 관리를 한다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이고, 검증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켜보고 모니터링 하면서 얻었던 결론은 뭐냐면, 휴먼 리소스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인적 자원들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특출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있다. 그럼 제 회사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런 특출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 다른 구성원들에게 그 역량을 나눠줄 수 있다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우리의 역량을, 총체적 역량을 끌어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기인해서 발생한 것이 지식경영이라는 말입니다. 즉, 여기서 말한 지식이란, 우리가 학기 초에 항상 지식에 대한 데이터, 지식, 정보에 대한 얘기를 나눴지만, 지식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체계화시켜서 만든 것이 지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그동안 간과했다기보다 좀씩 미뤄두고 넘어왔던 게 뭐냐면, 그 지식이 우리가 공유하고 있느냐, 공유하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차이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의 99.9%는 공유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가 다 인정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저건 지식이야. 저걸 지식이라고 한대. 내가 배워야 하고 알아야 할 것들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지식이라고 불러왔던 것이죠. 근데 그 지식 중에는 시점을 딱 놓고, 시차를 놓고 해서 약간 뒤로 끌어보면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어떤 특정 개인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지식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표되어지고 출판되어지고 또는 강연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지고 나면은 이것이 이제 회자되어지면서 하나의 이제 이 집단이, 이 사회적 조직이 지식으로 수용하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보통 명사에서 지식이라고 부를 뿐이지, 지식은 그 이전에 이미 존재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형태로 존재했느냐? 암묵지. 내 머릿속에 들은 내 아이디어, 나의 행동을 유발하고 있는 나의 어떤 생각, 사고, 틀, 이런 것들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그것이 체계화되어지고 기록되어지면서부터 우리는 이것을 지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기록되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약간 한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지식들, 어떤 일을 할 때 도제식으로 해서 자기 스승으로부터 물려받은 지식들, 이런 지식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에 의해서 전승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접근 불가능하고 알고 있는 사람만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고, 그 알고 있는 사람이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지식에 대한 가치는 크겠죠. 그것을 회사 경영에서 한번 쳐다보면 직원들의 능력의 차이들이 왜 생길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일단 그 일에 대한 이해도와 그 일을 해결해가는 방법론에 있어서 탁월함이 있다. 그럼 저 탁월함을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노동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공개하고 표출함으로써 많은 노동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지식경영입니다. 그리고 약간 사악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 저 노동자가 일을 통해서 배운 자기 지식인데, 자기 노하우인데, 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발생하지도 않을 결과들임에도 불인데, 저거를 개인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고 혼자만 자기 성과를 올리는 데 쓰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재화를 주고 기회를 주고 일을 시켜서 그가 거기서 얻은 어떤 그 노하우이면 이것은 개인의 것이라기보다 기관, 조직의 것이 아닐까? 이게 이제 경영학자들의 사고인 거죠. 아하, 개인이 일을 통해서 획득한 지식은, 자기만의 노하우는 개인의 것이기보다는 조직의 것이야. 조직의 자산이야, 어셋이야. 라는 발상에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돌려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특정한 물리적 재화라면 주고받는 행위가 가능하겠지만, 이게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는 고유한 생각, 사고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조직의 재화로, 조직의 자산으로 유입시킬 수 있을까? 출발이 지식경영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정보관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죠. 정보관리는 우리가 획득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생산되어진 모든 정보들을, 기록들을 조직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맥락화시키는 작업이라면, 지식경영은 개인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암묵지, 자기의 노하우를 어떻게 하면 구성원 전체가 공유할 수 있을까와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전제하에 나온 것이 지식경영입니다. 그래서 지식경영의 가장 기본은 인적 자원 관리입니다. Human Resource Management라는 거죠. HR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식경영은 인적 자원 관리와 동일시합니다. 정보 관리와는 무관하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들에게 그걸 끄집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세미나를 연다든가 분인 토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을 공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이 사람에게는 거기에 특별히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죠. 거기에 더하기, 아까 말한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 정보관리 시스템이 컴퓨터라는 배경 속에서 성장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10분 활용하는 것이죠. 게시판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올리게 하고 그 올린 글들을 뷰리팅 보드에 올렸으니까 모든 구성원들이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작업들, 어떤 특정 부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정한 노하우들을 기록함으로써 그것이 전체 구성원들이 인지하게끔 만들어주는 작업들, 이런 것들은 엄밀히 말하면 이 일의 처리 과정과는 무관하게 부차적으로 붙어 움직이는 자기 정보 공유, 우리가 요즘 말하는 SNS 같은 것들입니다. SNS가 나의 일상에서 내 일에, 내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그리고 내가 속한 조직에서는 그 SNS 활동이 나에게 그 업무에 있어서 직접적인 어떤 관계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내 개인적인 역량과 개인적인 어떤 지식 획득을 위해서 SNS 이용해서 지식을 획득하고, 획득한 지식을 기업의 조직에 활용함으로써 자기의 성과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자기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행위를 쓸 수 있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존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조직은 그런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공식화시키고 조직 내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뷰리팅 보드라든가 다른 차원의 다른 채널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들의 일환이 지식경영이라는 말로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 경영은 개인의 노하우, 개인의 지식을 조직의 지식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행위, 조직의 자산으로, 조직의 어셋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방법을 우리가 지식경이라고, 그걸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의 기술적인 부분이 그대로 정보관리 체계 속에서 드러나진다. 그러니까 지식경영이라는 말을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정보관리 시스템에 어떻게 그런 부가적인 채널을 생산하고, 구축하고, 운영하고, 거기서 그런 피드백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 라는 얘기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지. 그렇다면 이제 아까 HRM, 인적자원 관리 시스템에서 봤을 때 지식 경영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개인의 지식이 굉장히 중요할까? 저 개인의 지식을 끄집어내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구성원이 지식을 스스로 향상시킬 수 있고 확장해 갈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노하우 지식이라는 것은 한번 던지고 나면 개인의 독점이 아니라 이제 공유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개인에게서는 엄청난 손실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에게 거기에 걸맞는 보상을 해주고 그 사람은 기꺼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시켜주고, 근데 이게 일회성이 돼서는 저 사람에게서 우리가 쓸모 가치가 어떻게 보면 없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거꾸로 저 사람이 알고 있는 게 많은데 우리가 제대로 끄집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저 사람이 퇴직을 하고 조직을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을 우리가 얻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것이 우리의 어셋, 우리의 자산이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그것을 강제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 암묵적 지식을 꾸준히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꾸준히 스스로를 향상시키고 생산해낼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대표적인 것이 아까처럼 끄집어내는 작업은 분임 토의를 시킨다든가, 자기의 성과 발표를 하는다든가, 강연을 한다든가, 세미나를 한다든가, 아니면 보고서를 작성하게끔 한다든가 하는 것을 통해서 개인의 암묵적 지식을 형식지화 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고, 또 다른 단계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적 암묵지가 성장할 수 있고 확장되어질 수 있는 방안, 즉 이 사람이 그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작업이죠. 출장을 보여준다든가, 연수를 보내준다든가, 교육을 시켜준다든가, 아니면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든가 해서 스스로 많은 경험과 지식을 획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암묵적 지식을 발전시키고 키워서 이것을 기업의 조직에 형식지화 시켜주는 작업, 이게 지식경영의 기본 과정입니다. 여기서 드러난 내용을 보면은 지식이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한 접촉과 반복되어진 어떤 경험을 통해서 생산되어지는 것들이구나. 그래서 지식경영은 그냥 어떤 천재가 나와서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면서 축적되어진, 그래서 목적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어떻게 적용시켜 주느냐, 어떻게 하면 거기에 맞게끔 좀 변환시켜 주느냐 하는 자기의 개인적 역량까지 덧붙여져서 그 많은 것들이 개인의 암묵지화되어지고 암묵지화되어진 것이 표현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제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주냐면, 어느 방에다 사람 한 10명을 가둬놓고 일주일 열흘 동안 못 나가게 한다면, 물론 먹여주고 재워줬을 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갖습니다. 서로 자기가 알고 있는 얘기도 하고 남의 얘기도 들어주고, 그게 한 일주일, 2주, 한 달이 갔다고 칩시다. 한 달이 지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은 눈빛만 봐도 무슨 말을 할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다 알 정도로 다 쏟아붓습니다. 더 이상의 새로운 생각이나 새로운 어떤 지식이 나올 근거가 전혀 없는 거죠. 다 쏟아부어댔습니다. 이 사람들이 갈구하는 건 뭐냐면 외부의 소식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한 명이 새롭게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 엄청난 많은 관심을 보일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질문과 또 그런 듣는 작업들이 반복되어질 겁니다. 그것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멈추겠죠. 왜?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 한 명을 밖으로 내보내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사람이 나가서 보는 것들은 전부 다 새로운 것이고 전부 다 처음 듣는 것들이고 그렇게 며칠을 보내고 들어오면 아까 똑같은 일이 벌어져. 그 소식을 듣기 위해서 공유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또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지식 경영이라는 말은 커뮤니케이션을 얼마나 잘 할 수 있게 만드느냐,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지식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게 만드는가. 우리가 SNS에서 해시태그를 다는 것도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가장 멀리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있으면 가장 빠른 채널이 뭐니 했을 때는 그냥 자금처럼 들리는 수많은 목소리가 수많은 방송 전파 속에서 특정한 단어, 특정한 상황이 들리도록 만들어주는 게 해시태그입니다. 그러니까 해시태그에다 지식경영, 해시태그 달고 지식경영 쓰면 지식경영이 알고 싶은 사람은 키보드에다 지식경영을 치는 순간 그런 해시태그를 갖고 있는, 지식경영이라는 해시태그를 갖고 있는 모든 컨텐츠들은 전부 다 좌표타고 있죠. 어떤 것은 이미 읽은 것도 있고 읽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읽은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 이미 읽었어 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여러분 메일을 받아보면 메일에 어떻게 표시되어 있습니까? 읽은 메일, 읽지 않은 메일. 이런 하나하나의 구분들을 찾아보면 시스템이 사람들의 커뮤니케이션 속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사람들이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뱉어낼까. 그게 지식경영에서 정보관리로 넘어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식경영은 엄밀하게 말하면 정보관리 시스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지식경영이란 하나의 그런 현상, 어떤 그런 방법들, 상황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인적 자원을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그들을 운영하게끔 하면 가능해져. 그래서 저 사람의 머리에 있는 것을 무조건 쥐어짜서 털어내고 쥐어짜서 기름 한 방울 짜서 다 짜는 끝. 당신은 필요 없어 아니라 저 사람은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 사육을 하면 저 사람은 우리에게 끝없이 많은 지식을 쏟아내주고 있어. 알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그만큼 자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지식을 경영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개인의 시각에서 보면 자기는 지식을 경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경작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사회적인 그 대접을, 위치를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지식을 경작함으로써 그 기업에, 그 자기가 속한 조직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반대급부로 나에게 그만큼 대접을 받을 수 있고 내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식 경영이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지식을 경작하는 행위고 그 지식을 경영하든 지식을 경작하든 그 방법론은 끝없이 많은 지식을 획득하고 경험을 쌓고 그것을 조직에 필요로 하는 지식으로 컨버팅, 변환시키는 행위들, 그 변환 과정들, 이 변환 과정은 필요에 따라서 조직에서 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건 어떤 아이디어든지 상관없이 전부 던져주면 그것을 갖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조직의 어떤 부분에서는 그 아이디어들을 자기의 조직에 맞는 아이디어로 변환시키는 작업.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는 어렵지만 유에서 유로 변환시키고 공작하는 것은 쉽다라는 전제하에 어떤 지식이든 내가 획득하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공개만 해줘도 컨버팅해서 쓰겠다. 그러니까 발상은 두 가지. 하나는 경험하고 축적하고 획득하고 전달하거나 자기 암묵지를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변환시켜서 전달하거나. 아마 변환시켜서 전달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역량은 훨씬 더 뛰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행위들이 지식경영이다. 그리고 지식경영의 결과는 정보관리로 표현되어 줄 수 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운운정박한 선생님들 중에는 지식경영을 얘기하고 지식이라는 말이 들어있고 정보란 말이 나오고 관리란 말들이 나오니까 도서관이 바로 지식경영이야. 근데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말한 지식은 공개되어지고 누구에게나 알려진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지식은 정보관리 시스템에서 충분히 어느 누구라도 쉽게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요한 지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한 지식은 노하우, 개인이 갖고 있는 암묵적 지식을 어떻게 우리 지식의 내부 지식으로 자원으로 공유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하면 비밀,
우리만 아는 것들, 이게 주로 특허를 낸다든가 저작권을 갖는다든가 하는 것들이 이미 알려지기 시작하면 공개되어지면 권리를 독점적으로 갖기 위해서 내는 이제 기술적인 방법들인 얘기죠. 도서관은 엄밀히 말하면 공개된 정보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누구나 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식들이 깔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 경영을 하는 곳이 아니라 정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보도 공개된 정보들을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도서관에서 지식 관리라는 말을 쓰려면 누구에게 필요하니? 그러면 똑같은 상황입니다. 도서관이라는 조직, 도서관이라는 업무, 지식을 취급하냐 아니라 상품을 사고 파는 것입니다. 도서관도. 책이라는 상품, 컨텐츠라는 상품을 이용자에게 읽히게끔 하고 책을 파는 것이 아니라 책이 담고 있는 컨텐츠를 주고받는 행위인 것이죠. 그것도 공익성을 앞서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책을 빌려가서 컨텐츠를 읽고 책을 껍질은 반납하고 알맹이는 이미 자기의 지식으로 수용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식경영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아까 말한 외부에서 내가 지식을 획득해오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면 도서관이라는 내부 조직에서는 사서들이 있고 이 사서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사람들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라는 자기의 노하우. 모든 사서가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특정 사서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노하우. 너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일을 잘하니라든가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친절하니라든가 저 사람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알고 있니? 에 대한 자기의 노하우를 사서들끼리 공유한다면 그 행위 자체가 지식경영이 되는 것이고 도서관이 그것을 추천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한다면 그게 지식경영이라는 행위가 되겠죠. 그 결과는 도서관의 서비스 체제가 달라지고 지식관리 시스템, 정보관리 시스템을 보강하는 쪽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지식경영과 정보관리는 지식경영이라는 어떤 행위와 의도 속에서 진행되어진 결과들이 정보관리라는 형태로 표현되어진다. 그래서 정보관리는 기관이, 조직이 하고 있는 일상적인 업무관리 체제를 말하는 것이고 그 속에 지식경영을 위한, 지식경영을 통해서 유입되어지는 정보관리를 위한 조금 특별한 어떤 파트들이 구성되어질 필요가 있고 그렇게 구성해 간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식경영은 어떻게 보면 어떤 행위, 과정, 지적 노하우, 개인의 지적 노하우가 암묵적 지식이 조직 내에 형식지화되어지는 과정이고 이게 확장되어지면 그 지식의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한 작업으로 연결해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지식경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